여러분은 한국이 누군가의 희생을 70년 넘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 가족의 오래된 전설 같았으니까요. 한 장의 바랜 사진과 할머니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태극기를 들고 온 한국인들이 저희 마을에 찾아왔고 그때부터 운명의 톱니달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 하루의 절반을 걸어야 하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 이제 들려드릴게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70년의 인연,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어떻게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말이에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아 메콩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길렐레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교실은 반쯤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바로 물을 구하는 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물통을 3번이나 채워왔어요. 10살 테스파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두 손에는 거친 물집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였죠. 그 어린 나이에 OKM 길을 왕복하며 물을 길어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곳이에요. 아이들의 어깨가 물동이 무게로 일그러져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마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대지는 3년째 계속된 가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갈라진 틈들이 우리 마을의 현실이죠.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기도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7살 아이마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아이마.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가능할까 의심했습니다. 이곳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 무사 메콩.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싸우다 돌아가셨단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무사는 가족 중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런 사람이 낯선 나라로 떠나야 했지.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엔 매섭게 추운 나라지만 사람들은 따뜻하다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다시는 소식이 없었지.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지만 실제로 증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신화 같았죠. 어쩌면 할머니의 슬픔을 덜기 위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진만큼은 실제였고 저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자고요. 어느 무더운 오후 마을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하얀 차량들을 보고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차들이 와요. 차량 앞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할아버지 사진 속에서 본 그 문양과 같았으니까요.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 K-DRA, 대한민국 해외개발청 소속이라고 했죠.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의 기운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장비들과 외국인들을 신기한 듯 쫓아다녔고 어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K-DRA 프로젝트 책임자 윤혜인입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통역사를 통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장비와 사람들로 가득 찬 차량들이 마을 광장에 멈춰섰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도 학교를 마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초등학교 교사 리아 맥콩입니다. 윤혜인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녀의 손은 제 손보다 부드러웠지만 잔뜩 긴장한 듯 했습니다. 맥콩 씨, 우리는 이곳에 깊은 지하수를 개발해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외국 단체들이 와서 큰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이미 도착한 많은 장비들을 보니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니 묘한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장로들과 함께 한국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준비한 인제라와 채소 요리였지만 한국팀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특히 윤혜인은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 집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윤혜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할아버지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들었어요. 윤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정말요? 한국 전쟁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50년 할아버지가 23세 나이에 에티오피아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다는 것. 당시 할아버지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젊은이 중 하나였고 그래서 선발되었다는 것. 그리고 1951년 어느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만 들었다는 것. 우리 할머니는 정확한 날짜나 장소도 모르셨어요. 그저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제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되었으니까요. 윤혜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전쟁 때 도움을 주신 모든 나라에 감사하고 있어요. 특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병력을 보내주신 나라였죠. 제가 한국 국방부에 확인해 볼게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7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문서도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인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후 윤혜인이 흥분한 표정으로 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업 중이었지만 그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리아, 국방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무사메콩 일병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1951년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하셨고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한글로 된 문서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자랑이 실제 역사였던 겁니다. 전설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윤혜인은 공식 문서 사본을 건네주었어요. 거기엔 분명히 할아버지의 이름과 전사 날짜,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아, 당신의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유엔군 소속 에티오피아 대대의 일원으로 격전지였던 양구에서 싸우셨어요. 그곳은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자부심,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 할아버지의 희생이 허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지셨어요. 내 무사가 정말 영웅이었구나. 내가 늘 믿었던 대로. 할머니의 주름진 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의식을 가졌습니다. 옛 전통에 따라 신앙송과 춤이 이어졌고 할아버지의 용기를 기렸죠. 멀리 이국 땅에서 쓰러진 우리 마을에 우리 가족의 영웅을 위해 K-DRA팀은 본격적인 지하수 개발 작업을 시작했어요. 중장비가 도착했고 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돕기 시작했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밤 공사 장비 일부가 도난당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인근 부족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공사 현장에 화재까지 발생했죠.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혜인은 마을 회의에서 고민을 토로했어요. 본부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물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윤혜인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리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영상 편지를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참전국의 희생을 잊지 않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줄 거예요. 다음 날 윤혜인의 도움으로 영상 편지를 촬영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었죠. 제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우리 마을의 현실과 물 부족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저희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대신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윤혜인은 이 영상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상은 한국 뉴스에 소개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한국 정부는 K-DRA 프로젝트의 예산을 2배로 증액했고 철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연락이 왔고 특별히 한 분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94세의 조한성옹.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생존 참전용사였습니다. 한 달 후 조한성옹이 의료진과 함께 우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고령에도 먼 여행을 감수하고 찾아오신 모습에 마을 전체가 감동했습니다. 조한성옹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 그 친구가 나를 살렸어. 1951년 양구 전투에서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올 때 그가 나를 밀쳐냈지. 대신 그가 맞았어.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무사 덕분이여. 마을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한성옹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젊고 용감했던 에티오피아 청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 했던 모습, 추운 겨울에도 항상 미소 짓던 얼굴. 저는 할아버지를 마치 직접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K-DRA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뿐 아니라 학교시설 개선, 위생시설 구축, 정수 시스템 설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후원에 동참했고 교육 자재와 컴퓨터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한국어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요. 선생님, 저는 커서 한국에 가볼 거예요. 테스파예가 태극기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길렐레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다니지 않고 학교 출석률은 95%를 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자 질병도 크게 줄었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교 앞에는 무사메콩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다시 그들의 미래를 지켰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의, 그것도 이름 없는 젊은이의 희생이 70년이 지나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국경을 넘어 이어진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난다는 것을. 저는 리아 메콩,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교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손녀이자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이 인연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